최광수 씨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고 예. 한국을 아예 떠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천안함 그 사건 당시에 병장이었는데 예. 당시에 천안함 함교, 예. 그러니까 배 위에서 조타를 하고 있던 생존자입니다. 천안함 예. 생존자. 당시에 쾅하는 큰 소리와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진 다음에 그 배 위로 기어 나와서 구조가 됐습니다. 좀 이렇게 각도를 좀 보기 좋게 좀 이렇게 올려주실래요? 네. 네. 아, 광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 네, 잘 보여요. 예, 여기 주변에 지금 녹화장인데 옆에 이제 네, 하원 기자.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 21 하원 기자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반대편에는 저희 김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김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광수님. 네. 지금 녹화 진행 중이고요. 네. 네, 현재 프랑스는 시간이 몇 시죠? 지금 오전 8시 23분이네요. 아, 아침이네.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천안함이 이제 특히 다음 네이버 다음 중에서 다음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기사도 특히 이제 광수님을 다룬 기사가 특히 많이 일으켰거든요. 댓글이 제가 한 30분 전에 확인했을 때 한 5,500개 이상 달렸고 그다음에 뭐 많이 읽은 기사에도 1위로 랭크가 됐고 이제 네. 그렇게 정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광수님을 알게 된 분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 기사로 네. 좀 기사가 이렇게 읽히게 된 데 대해서 좀 소감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오늘로 넘어오는 새벽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수 언론이 아닌 진보 언론에서 이렇게 생존 장병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또 처음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언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받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밤잠을 좀 설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정적인 댓글도 많이 보이지만 그런 거는 이미 조금 예상을 미리 했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주변에서 좀 연락이 기사를 봤다고 한국에서 연락이 온 것도 있나요? 네, 보통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이제 제가 기사를 준비 중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거의 안 드리고 제가 따로 했던 거라서 다들 이제 다음 메인 기사나 제 얼굴이 바로 나와서 놀래셔서 다들 연락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댓글에 또 상처받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광수님 저기 기사에서는 이제 주로 네.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했지만 그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묘사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현재 이렇게 PTSD 증상이 좀 있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PTSD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런 스스로도 이게 PTSD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예를 하나 들자면 현재 가장 저한테 심각하게 PTSD 증상이 오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님과 기사를 준비하면서 내내 사실은 PTSD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도 어제처럼 밤잠을 설치고 하는 것도 PTSD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천안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 저는 천안함 폭침 이후로 지금까지도 매일 천안함에 대해서 잊어본 적도 없고 악몽이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못 자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언론이나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현실에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하루 종일 거기에 계속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도 저는 기자님과 계속 기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시험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 준비도 있었고 하는데, 저에게는 사실은 기사 준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현실과는 많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실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오기는 하죠. PTSD라는 것들이. 어떻게 시험은 잘 저는 보셨나요? 그래도 네, 다행히 시험과 뭐 학기는 잘 끝내긴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른 생존장병들이나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생존장병들 아마 더 저보다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사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게 짧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기사 쓰면서 찾아봤는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미군이나 심지어는 저기 그 쿠웨이트 군사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분들보다도 PTSD랑 자살 그 생각이랑 이런 게 높게 나타났잖아요. 몇 배씩이나. 네. 좀 그게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휴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도 게릴라전 같은 서해 교전들이 있는 상황들이긴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이고 지금이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군인들의 입장으로는 그게 늘 그렇게 전쟁이 바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렇게 폭침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프간 파병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서 있거나 그런 어떠한 그런 상황에 대한 인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욱 그런 인지 부조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까지의 실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감사합니다. 뭐 어차피 취재 응하시는 내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마음이,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지금까지 천안함 문제를 구성하는 건 왜 침몰했느냐, 그 침몰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을 뭐 여전히 진행 중인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프랑스에 가셔서도 이제 그 질문을 똑같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생존자 중에 한 명으로 지난 8년 동안 그 논쟁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뭐 소회? 뭐 이런 거는 좀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그런 소회에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진보와 보수를 일단 막론하고 네네.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제 생존 장병들의 입을 막은 것은 저는 언론과 여론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네. 사실 정부나 국방부에서 있었다고 얘기하는, 네네. 예를 들어서 함구령이 있었다, 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생존 장병으로서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다만 저희가 언론의 앞에 못 썼던 것은 이제 기사에서 나왔듯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생존 장병 모두가 폭침 이후에 저에게 쏟아지는 인간적인
관심보다는 정치적이고 되게 직접적인 그런 원인에 대한 관심으로 되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그런 언론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되게 무서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많은 오해들이 나온 상황에서 저희 생존장병으로서 그런 것을 일일이 나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시간이었고, 게다가 저희 얘기를 당시에 들으려고 했던 언론들은 보수 언론들이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진보 언론은 마치 우리가 양심 선언을 해야 하는 혹은 거짓 증언 중인 사람들로 생각을 해서 아예 저희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온 보수 언론에서 나온 저희의 얘기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지는 못했죠, 당연히. 그런 보수 언론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고 이제 진보 언론이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 저희는 어쨌든 계속 휘둘리는 입장에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진보 언론에서 오히려 저희 이야기를 다뤄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저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 네. 가지만.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도 안녕하세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이나 3월, 그러니까 특히나 3월이 되면 여러 가지 이 의미,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언론들이 있었고 또 그런 그렇죠. 것들을 외면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나서서야 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네. 이제 좀 묻어뒀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벌써 이제 8년이고 곧 10년인데 이번에는 좀 그렇죠.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계기랄까요? 이게 있었는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세월호에 대한 공감을 하시고 있다. 다르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진보 언론에 이렇게 취재에 응했던 계기는 일단은 보수 언론에 대한 저는 약간의 그런 못 믿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용당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고, 그리고 9년 동안 있었던 그런 보수 정권에 있어서 그만큼 저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저희를 위해서 했다면 9년 동안 있었던 정권에서 뭔가가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를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큰 계기는 그거였어요. 양심 선언을 한다는 천안함 생존장병, 특히 유학생 중에 유학생 생존장병이 양심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그 분이 계속 이제 저희 천안함 관련해서 재판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일부 보도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저를 네? 일부 보도도 있었죠. 그것 관련돼서. 네, 일부 보도도 있었고 네. 이제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저는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를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전혀 이제 그쪽과는 관련이 전혀 없었고 전혀 이제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을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단순히 저는 이제 진보 언론들과의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의 그런 접촉이 굉장히 무서웠던 게 굉장히 컸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변지민 기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취재에 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양심 선언에 관한 것은 또 지금 기사에 대해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사는 이제 변지민 기자님께서 쓰신 그런 기자는 원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그 정부의 대처, 국방부의 대처, 그리고 저희 이제 생존 장병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도 여전히 양심 선언을 하라는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진실을 말하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말하라고 하는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히려 생존 장병으로서. 신기한 거는 저는 그거예요. 그분들의 말대로라면은 천안함을 탔던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고 천안함을 타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그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탔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개인적인 답답함,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다. 진실, 우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죠. 그 한 가지만 더요. 네. 동료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동료들이요. 네. 같이 이제 천안함을 탔던 그 동료들의 상황이 어떻다. 굉장히 좀 힘들고 내가 힘든 만큼 내 동료들도 힘들 것이다라고 짐작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도 정작 이 김승섭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니 상상했던 거하고 너무 그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동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이 결과를 놓고 또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저는 천안 폭침 당시에 이제 전역을 2달 남겨두고 이제 폭침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2달이 지나고 바로 저는 사회에 내팽겨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쳐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군대에서 남아서 군 생활을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듣지를 못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저는 또 제 생활이 있게 되고, 그 친구들도 전역을 하고 이제 직업 군인을 하시는 분들도, 전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 군인으로서 계속 일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각자가 삶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서로가 몰랐던 부분이 되게 크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런 아픔을 스스로 다들 참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저 스스로 잘 견뎌 나가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결과로서는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뭐 아프간 파병분들 아니면 포로였던 분들보다 몇 배가 더 높게 났다라고 하는 것들, 생존 장병으로서도 굉장히, 저희는 정말 그 설문조사에 솔직하게 응했고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 정도였다는 것이, 저희는 어떤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딱 저는 그 아프간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프랑스로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천안함 재단과도 많이 어떤 그런 수리록에 관련된 일들도 하고 많이 하면서 나머지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천안함 폭침 이후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식증에 걸린다던가 모든 음식을 먹고 개어낸다던가 엄청나게
몸이 마르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심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거를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고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고 저는 프랑스로 이제 오게 되면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많이 못해준 점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은 조금 있죠. 예, 저 광수님 저 마지막으로 그 정부나 사회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덩케르크라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영화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겨우 살아 돌아오기만 했던 그런 장병들한테 한 어르신이 이제 그거면 충분하다. 살아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근데 폭침 당시에 저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약간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눈을 가리고 총을 쥐어주고 싸우라고 한 군인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장 능력이 거의 없는 군함이었고 게다가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을 잡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는 북에 의해서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그럼 이게 저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천안함 승조원들의 우리들의 개개인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런 전략적인 준비가 없었던 국방부나 그 당시 정부의 잘못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책임은 어느 누구에도 안 가고 저는 저희에게 폐잔병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천안함 폭침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마음껏 하고 싶지만 천안함을 직접 겪고 그 이후에 그 이후를 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또 우리나라 국방과 그런 앞으로 이제 해군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육군이나 공군 후배들을 위해서도 당시 정부와 국방부의 잘못된 그런 대처와 그리고 언론이나 여론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세월호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을 제가 못 드렸는데 저는 기사에서처럼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천안함도 세월호도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정부의 대처가 잘못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당장 나의 애인이나 나의 동생이나 나의 아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제 국민들이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연결을 마무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파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할 말이 없네요. 네, 어떠셨나요? 덩케르크 보셨죠? 봤죠. 네, 봤죠. 덩케르크를 제가 땡땡이 치고 가서 여기 용산 CGV에서 네. 봤죠. 저도 용산 시집에서 네, 봤어요. 왜냐면 거기가 그 마지막 유일하게 네. 그 규격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덩케르크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건 지금 기사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덩케르크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렇게 그 와닿네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저분이 말하는 것처럼 진보 언론, 보수 언론이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쨌든 뭐 20살 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그런 거를 이제 대중문화나 이런 데서 이제 휴머니티한 스토리들을 접하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실제 벌어지는 안보와 전쟁과 뭐 대북 관련된 문제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생각적 편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적 편향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작동되는 어떤 그 마음이나 기제들이 이 천안함 문제 혹은 뭐 연평해전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좀 작동되지 않는 이거는 분명히 뭔가 공작이 있을 것이고 음모가 있을 것이고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의 거대한 어떤 희생 뭐 이런 것들일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일반 사람들이 가장 일반 사람들에게 희화화된 건 일본 어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일본 어뢰가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생각 속에서 생각의 편향이 굳어지고 그 굳어진 생각의 편향 속에서 실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놓치고 마는 그리고 지금 뭐 변지민 기자가 쓴 기사에도 나오지만 그거를 응당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스템은 여기서도 없는 거죠. 그 피해자들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게 그 세월들이 너무 저 개개인들이 겪었을 시간들은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